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원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 할 때 발 스텝, 타이밍, 루틴 요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리시브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서 계시죠.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이 약간 뒤쪽에 있고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발이 앞으로 가 있어서 보통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다리가 한 사이드 라인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붙어 계시는 경우분들, 이게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리시브 자세 이렇게 취하고 있는 분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리시브를 하시는데 그냥 가장 적당한 위치는 그냥 한 70cm 정도 같아요. 테이블이 한 70cm 요 정도. 왼다리가 그러니까 라켓을 들고 있지 않은 다리가 요 테이블 엔드라인하고 한 70cm 요 정도 위치가 들어가기도 좋고 기습적으로 빠르게 왔을 때 약간 반응하기도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좋은 위치지, 너무 바짝 붙어 있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리시브 할 때 상대방이 이런 변칙에 좀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리시브 자세 할 때 이런 애들 많죠. 단지인데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빠른 게 오더라도 앞에서 빠르게 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임팩트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동호인분들은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한 70cm 리시브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손잡이랑 할 때 같지 않은 손잡이랑 할 때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손잡이하고 게임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저는 리시브 자세 기본적으로 백사이드가 아닌 약간 테이블의 한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서브를 여기서 이렇게 들 때 몸으로 가려지는 것도 약간 이렇게 약간 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기술적으로 대각선을 넣는 것도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반대손이랑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사이드 라인에 있을 필요가 없죠. 어쨌든 상대방 포인트 서브를 넣으면 저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또는 같은 손잡이 오른손잡이끼리 할 때는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왜? 포인트 서브를 넣으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기다려주니까 이때는 살짝 내 몸이 한 사이드 라인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걸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어차피 직선은 그냥 팔만 뻗으면 되는 거니까. 이러고 있다가 또 상대방 오른손잡이가 포인트 서브가 아니고 백핸드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살짝 들어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결국 백핸드를 화쪽으로 넣었을 때 이쪽으로 휘어나갈 확률이 많으니까는 여기를 약간 비워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형을 갖고 있냐, 어떤 손잡이냐에 따라서 내가 리시브 자세를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시브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상대방 공을 던지면 같이 상대방이 공을 던지는 타이밍에 내 몸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시브 자체가 워낙 어렵고 예민한 동작 기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몸이랑 상대방이 던지는 공이랑 일체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루틴 자세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적이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공을 던질 때 내 몸도 같이 거기 리듬에 맞춰서, 그래야지 상대방 공이랑 내 몸이 일체감이 돼서 최대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상대방 공이랑 내 몸이 일체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자꾸 들여보세요.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거기에 맞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상체만 하는 게 아니고 상체가 들리면서 약간 잔발도 한번 약간 따닥 이렇게 하나 따닥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다리도 정지된 게 아니고 몸이랑 다리가 같이 뭔가 움직인 다음에 커트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오른발만 들어가서 커트하는 거는 분명히 컨트롤은 되겠지만은 상대방 타이밍, 구질의 타이밍이랑은 분명히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공을 던질 때 상체에 들면서 살짝 라켓을 들고 있는 발부터 따닥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커트가 들어가든 또 따닥 해서 순간적으로 공격을 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리시브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공이랑 내 몸을 최대한 일체화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약간 자기 전형에 따라서 그런 리시브 자세가 바뀔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선수를 시합하는 거 동영상 보면은 이 약간 유럽 쪽 애들이나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리시브 할 때 약간 걔네는 백이 워낙 중점을 두기 때문에 리시브 할 때 약간
이렇게 거의 오픈 스탠스, 거의 이렇게 다리가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백핸드에 최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치키타라든가 뭐 들어가서 뭐 이런 스톱 할 때도 이건 백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리시브 자세 약간 요런 게 많은데 중국 애들은 보면은 약간 이렇게 약간 45도로 몸을 틀어서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많죠. 걔네는 뭐 백도 좋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서고 싶으면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서 있죠. 마롱이라든가 뭐 판젠동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오픈 스탠스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일 거예요. 근데 뭐 유럽의 뭐 옵차로프라든가 뭐 티모보레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가 아니고 오픈 스탠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전형에 맞게 아까 뭐 상대방이 어떤 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은 양핸드 양쪽을 다 구사하는 스타일이면은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겠죠. 뭐 백 쪽에서 무리하게 돌아서지 않아도 내가 백핸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뭐 백보다는 포핸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약간 사선으로 서 있는 게 좋고, 특히 페널도 같은 분들은 이제 많이 사선으로 서 있겠죠. 그러니까는 내 전형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런 스탠스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시브가 정말 어렵고 예민한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스타일이랑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리시브를 하거나 순간적으로 반응할 때 더 좋은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공이 짧게 왔을 때와 길게 왔을 때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약간 리시브를 하실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긴 거를 먼저 리시브를 할 건지 짧은 거를 먼저 리시브를 할 건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들어가야지 우선순위를 정한 게 왔을 때는 정확히 리시브를 할 수 있고 차선 순위가 왔을 때는 반사적으로 구사를 할 수 있겠죠. 둘 다 잘하려고 하면 분명히 놓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 사실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짧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긴 게 잘 안 오니까. 10개 넣으면은 길게는 나오는 거는 기술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막 테이블 위에 라켓을 올려놓고 있는 것도 뭐냐면 얘는 나한테 지금 길게 많이 못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짧은 거에 두고 있겠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짧은 게 우선순위지만은 차선순위로 긴 게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갑자기 어떤 공이 빠르게 오더라도 물론 기술이 완벽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들어왔을 때 미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선순위하고 차선순위를 정해야 돼. 동호인분들은 근데 서브가 어때요? 대부분 10개 중에 한 6, 7개, 한 7개 정도는 길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상대방 서브를 리시브를 할 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로 정하냐? 긴 거를 먼저 정하셔야겠죠. 물론 상대방이 서브를 짧게 잘 넣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짧게 정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데 대부분 길게 쭉쭉 길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길게 정해서 상대방 서브가 길게 나오면은 나오고 우선순위를 길게 정해서 백드라이브 또 짧게 왔을 때는 했다가도 짧은 거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서브가 길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 내가 리시브 때 긴 거를 먼저 하려고 해야지 하다가 오면은 짧게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순위를 길게 정했는데 길게 나오면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짧고 긴 거를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뭐든지 우선순위하고 차선순위를 좀 정하고 리시브를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상대방의 이런 기습적인 서브나 변칙에도 조금 반응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시브 자세를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서브를 넣을 때 사실 보편적으로 넣는 게 대부분 백사이드나 백 미들 쪽이지만은 포핸드 깊이도 올 수 있고 포핸드 짧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물론 아 이쯤 한번 넣었으니까 이쪽을 넣겠지 생각하고 내가 약간 노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맞을 확률이 한 50% 되면은 잘 된 거겠죠. 오면은 다행이지만은 오지 않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 이 탁구 하실 때 그러니까 게임 하실 때도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싸움. 분명히 상대방이 서브를 넣을 때 모션이 있어요. 모션이. 근데 내가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되냐 원세트 한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돼야 되죠. 아, 저 사람이 대각선을 넣을 때는 공을 던지는 거나 라켓을 빼는 동작 이런 루틴에서 뭐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갑자기 코스를 바꾸거나 뭐 기습적으로 넣을 때는 아무리 로버트가 넣더라도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시브 할 때
상대방이 서브를 넣으면은 초반에는 뭐 아는 사람이야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코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나 상대방 서브 루틴이나 뭐 코스를 바꿀 때 이런 습관 같은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시합장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게임할 때는 그게 캐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원세트 중반 한 5점 6점까지는 뭐 물론 공도 잘 치고 스코어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상대방의 서브 루틴이나 자세를 보고 코스를 약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모션이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진짜 그 게임을 나중에 분석해서 이렇게 보면은 코스나 이런 거 바꿀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약간 상대방이 뭔가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서브 넣을 때 어떤 루틴을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임할 때는 상대방의 구질도 잘 봐야 되지만은 상대방의 서브 루틴, 그러니까 던질 때 뭐 이렇게 수직으로 던지냐, 빅선 누를 때 공을 뭐 뒤로 던지네, 뭐 아니면 또는 뭐 공을 라켓을 뺄 때 이렇게 뺀데 뭐 길게 넣을 때는 이렇게 드네, 뭐 이런 다 자기만의 습관이 있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분들도 똑같은 모션에서 마지막에 임팩트를 바꿔가지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서브 넣을 때 자세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코스나 이런 거 넣을 때 구질 변화나 코스 변화 이런 게 올 때 분명히 자세나 루틴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 자세 또 스텝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준비. 자.